요청이 왔을 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주제가 저에게는 좀 너무 무겁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일천하지만 제가 그간 뭐 투쟁했던 과정을 경험담으로 동지들께 소개하고 서로 힘주고 힘받는 그런 정도의 그 강연 뭐 이런 정도면 제가 조금 편하게도 할 수 있고 또 조금 재밌게도 웃음을 좀 섞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주제가 노동계급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자업자득이죠. 네, 소집권자를 또 맡았고 또 동지들 앞에 나선 이상은 불가피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딘가에서 어떤 동지들이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또 나와서 또 나가서 불가피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동지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제 가족들도 최근에 이제 저의 이 활동의 조건 또 활동의 모습을 보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병자 지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변신의 귀재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이 대선 국면에서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의 오랜 기간 별 볼 일 없는 그 투쟁 기간 고생하는 모습을 봤던 가족들은 한마디씩 합니다. 편한 길도 있는데 저렇게 갈 수도 있는데 넌 뭐냐? 다 저렇게 편한 길 떠날 때 하필이면 넌 이렇게 역행을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뭐 그렇게 뭐 정말 고생하신 동지들에 비하면 아주 어려웠던 길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감히. 그렇지만 제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버거웠던 길을 왔던 것 같고 그것을 지켜보고 또 같이 겪어야 하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결코 뭐 유쾌한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최근에 이 TV에 이게 등장하는 과거의 저의 동지들 그들이 양복을 입고 대선 주자들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 가족들이 글쎄요 가슴에 못이 하나씩은 박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지는 것이 제가 가고자 했던 길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운동 진영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것 그리고 향후에 제가 지향해야 될 그 길을 흔들리지 말고 가자 이렇게 결의를 다집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결의를 다진다고 해서 그 결의가 좀 더 결연해지고 다져지고 심지어는 이론도 축적되고 저절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투쟁의 현장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혹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편안해지는 거죠. 예, 조금씩 편안해지다 보면 조금씩 좀 더 새로운 길 그런데 그 새로운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고 조금 뭔가 이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또 새로운 활로가 또 아마 개척되나 봅니다. 그렇게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그게 5년마다 하든 뭐 4년마다 하든 한 번씩 하죠. 그리고 그들의 정치를 비판도 합니다. 가장 최근의 모습이 사실은 오모당 사태라고 이름되는 그런 사태들을 보면서 현장의 노동자들이 그리고 그 노동 정치를 보고 한마디씩 하는 분들이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쟤들 갑자기 왜 저래 뭐 이런 분도 있죠. 자기가 인식하고 경험한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아마 한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씩 하는 수준을 떠나서 절망하는 노동자들이 있죠. 또는 냉소하는 노동자들이 있죠. 비난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더욱 심각하게는 환멸을 느끼는 그래서 다시는 니네들을 찍어주거나
또는 지지해주거나 심지어는 노동조합 선거에서도 니네들은 외면하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 발언을 하는 동지들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민노총 산하 조합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노동정치, 이름하여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몰락 과정을 보면서 왜 심지어는 민주노조의 선거까지 언급하면서 니네들 지지하지 않는다, 이제 다 포기할래, 이런 정도까지 오게 되었던가. 그것은 두 가지가 겹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급 정치의 몰락, 그리고 현장의 붕괴, 이것이 두 가지가 겹쳐졌기 때문에 현장의 조합원들은 가중되는 노동 강도, 그리고 일상적인 해고의 위협, 즉 고용불안, 일상적인 고용불안, 노동조합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 즉 민주노조가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데 대한 이 불신의 증대, 그리고 그래도 선거 때 되면 쟤들 찍어줘야지 했는데 저런 식으로 처참하게 몰락하는 꼴을 보니까 어디에 이제 기댈 데가 없는 거죠. 우리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기댈 곳이라고는 노조 아니면 바깥에 그래도 이런저런 당의 이름으로 노동정치를 표방하면서 나가는 그들이 일정하게 자신들을 엄호해주거나 지원해줄 거라는 일정한 기대들이 과거에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현실을 또는 그 미래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활동가들은 이미 저 정도의 정치로는 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없을 뿐더러 일정한 개혁의 수준으로도 나아가기 어렵다라는 걸 아마 꿰뚫어보고 오늘의 현실을 이미 예견하거나 예고했던 동지들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새로운 노동계급 정치를 피눈물 흘리면서 긴 세월 준비해왔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 또한 그런 동지들이 걷는 길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또한 그 길에서 약간은 비껴서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정치 쪽은 쳐다보지 않겠다. 부르주아 정치판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내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것도 스스로 기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대중조직에서 대중조직의 현장을 강화하는 것, 투쟁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은 제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니, 그게 경험에 의해서든 뭐 이론적으로든 할 수 있으니 거기에 충실하겠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 입장이었고, 그런 세월을 참 지내놓고 보니까 벌써 10년이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멀리는 노조민주화 투쟁을 하거나 이런저런 책들을 읽을 때부터 시작하면 20여 년이 저도 어느 날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을 이제 와서 돌이켜놓고 보면 후회 막급입니다. 힘들어도 진작부터 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실천을 왜 내가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대중조직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관료, 제가 또 고위관료 출신 아니겠습니까? 비난받는 고위관료, 고위관료 출신인데 좀 하려고만 했으면 이런저런 역할들을 하면서 좀 지금같이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했을 때 덜 미안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작년, 가까이는 올해, 그리고 좀 길게 보면 한 2008년 정도부터 여러 가지 회의와 후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민주노동당 당원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동의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노동조합의 고위 관료였으니 입당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큰 노조의 위원장이었고 또 연맹위원장이기도 했는데, 제가 아무리 경결히 버틴다고 한들 입당을 피할 길이 없었고 당원으로 오래 적을 뒀죠. 뒀고 2008년도에
많은 동지들이 탈당할 때 저 또한 소리 없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때 저의 탈당의 변을 민주노동당 게시판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민주노동당 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탈당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제대로 활동한 적도 없는 당에 떠나면서 뭘 그렇게 자랑이라고 이렇게 탈당의 변을 올릴까 이랬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런저런 역할들을 맡았기 때문에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탈당하자, 기자회견하자. 이럴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당비만 자동 공제되는 그런 당원이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가 크다. 제가 대중조직의 주요 역할들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노총이나 연맹이나 이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제가 참여했고, 침묵함으로 인해서 결의가 가능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더욱 공고해지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런 사태를 초래하는데 저 또한 일말의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입당과 탈당은 제가 아는 한 인간이 또는 일개 당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동안 정치적 활동을 한 바 없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탈당하면서 거기다가 화려하게 휘갈기고 떠나는 것 또는 기자회견하는 것 나는 그지 못하겠다 라고 해서 조용히 탈당해서 난 탈당해서 속지 않은 심정으로 당분간 더욱더 대중조직의 활동에 충실하겠다 라고 했고, 당시가 아마 제가 전해투 현장 시절이었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3년간 전해투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재능이 투쟁을 시작했고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다시 또 전해투를 맡고 와보니 여전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참 길게도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3년 동안 현장에서 속죄하고 있으면 제 나름대로 대중조직의 조합원들에 대한 미안함, 또 그동안 노동계급 정치에서 비껴나 있었던 운동적 속죄 이런 것이 될 거라는 저의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모모 당이 엉망이 되고 난장판이 되면서 가만히 있는다고 또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속죄가 되고 제가 좀 뭔가 기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너 이 새끼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나쁜 놈이야 이렇게까지 이제 욕을 얻어먹는, 아니 제 나름대로는 좀 폼 잡고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서 이렇게 속죄를 한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넌 새끼야 그동안 활동 안 했기 때문에 문제야 이런 정도까지 이제 욕을 얻어먹는 지경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고뇌에 빠졌습니다. 정말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속죄하고 있는데도 욕하고 도대체 어째야 되나 이런 고민이 사실 오래 들면서 굉장히 깊어졌고, 사실 당과 대중조직과의 관계 이런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기 저희 운동의 선배님들도 계시고 이러저러한 자리에서 당 문제를 제껴두는 저의 행패를 다 당했던 분들도 여기 사실상 계시기도 하고, 그건 행패 수준이죠 사실은. 정말 뭘 모르고 대중조직 활동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정말 뭘 몰라서 그런다고 치지만 이러저러한 학습 과정도 거쳤을 테고 주워 듣는 것도 많았을 만한 그런 놈이 사실은 그렇게 비껴가는 것,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 그런 것은 사실상 행패 수준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실은 최근까지의 제 상황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너무 거창하게 소개되는 거지 않습니까? 변혁적 현장시청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 모임의 소집권자, 공동 소집권자, 거창하죠. 그렇지만 저를 분석적으로 봤을 때 이 모양 이 꼬라지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모양 이 꼬라지의 실천을 해왔고 정말 침묵하고 속죄하는 심정으로 있는 것이 저는 운동적으로 사죄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마저도 욕을 얻어먹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언가 참여해야 되겠다.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침묵이 능사가 아니다. 외면이 해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올해 들면서 여러 동지들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국면에서 그동안 투쟁의 현장을 지켜왔던, 잘했던 못했던 수많은 한계와 오류 속에 점철된 활동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투쟁의 현장에 있었던 활동가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문제의식들이 동지들 사이에 이렇게 확산되면서 저 또한 그런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또 제 스스로 느낀 바들을 동지들과 나누게 됐고, 그러다 보니 급기야 어느 날 눈 떠보니 공동소집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다입니다. 정말 미천 드러나기 쉽죠. 네. 정말 노동자 계급 정당을 건설하려고 하는 추진 모임의 소집권자의 이 일천한 운동 행보, 저는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동지들께 가창하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읊조린다든지 그것은 동지들을 기망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투쟁 현장에서 여전히 투쟁을 지원하고 있거나 또 직접 이끌고 있는 많은 동지들이 저의 행적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감출 수 없는데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노동자 계급 정치 또는 노동계급 정치라고 할 때 개념 정의를 이 자본주의 체제가 성립된 이래 노동계급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과정과 행위, 이것을 아마 노동계급 정치라고 흔히 규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념 정의를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할 거냐, 뭐 여기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노동자 계급이 자신들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쟁취해가는 과정, 저는 그것을 노동계급 정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검색 엔진으로 검색해보니까 워킹 클래스 폴리틱스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결국은 이 노동계급 정치, 과연 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한번 발현되었던 적이 있었던가, 우리 노동운동사에서 되짚어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제대로 한번 활짝 꽃피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라는 것이 과문한 저의 공부의 결과였습니다. 수많은 선배들이 정말 이 노동계급의 정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해방정국에서 또는 해방 이후 전국에서 또 그 이후에 수많은 과정에서 노력을 했지만 정말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남기면서 제대로 한번 활짝 이 자본주의 체제의 한국에서 꽃피워보지 못했다. 오히려 반대쪽,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정치, 자본계급의 정치, 자본가의 정치, 주구장창 갈 것 같은 정치, 그 부르주아 정치만이 이 한국 사회를 든든하게, 자본주의 한국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다 라는 것이고, 우리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정말 노동계급 정치를 민주노조운동의 주요 과제로 받아 안고 결의하고 실천하지 못했다. 저 같은 놈들 때문이죠. 대중조직에 숨어서 또 대중조직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만 생각했던 거죠. 노동조합의 한계, 그것이 사실은 민주노조운동의 당과 대중조직의 관계였고, 저 그 관계 속에 이제 저도 있었던 거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면면이 이어오는 그 노동계급 정치를
한국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흐름, 그리고 그 운동, 이것을 자신의 평생을 걸고 면면히 이어왔던 동지들은 그 맥은 단 한 번도 끊임없이 저는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적 규모를 형성했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어쨌든 그러한 흐름, 그러한 운동이 면면히 이어져 오는 그 과정에서 외면했던 흐름, 외면했던 운동 속에 저 또한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제 뛰어들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동지들이, 저보다는 더 훌륭한 동지들이 수백 명이 결의하고 나섰다. 그것이 최근에 토론회 과정이었던 또 활동가 대회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말 가슴 뛰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몇몇 국회의원들 움직이면 몇천 명 정도는 금방 움직이지 않습니까? 창당도 참 쉽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노동중심, 노동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부르자 정치판의 이중대 또는 예비 여당 후보로서 그들의 갈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조직해 볼 건가, 이런 결의와 흐름이 최근에 노동계급 정치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진 모임 정도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면서도 참 재미없는 얘기를 길게 주절주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게 좀 동그랗게 앉아서 중간에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얘기가 입에 무슨 모타가 달린 듯이 이렇게 줄줄줄 나가지만,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을 보면서 제가 참 죄송해집니다, 점점. 하여튼 이 추진 모임까지 이제 오게 됐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떤 가능성의 높이까지 이 모임이 당적 조직으로 자신을 형상화해 나갈 것인지, 어느 정도의 규모를 보여줄 것인지, 어느 정도의 위력을 보여줄 것인지, 그 다음에 대중들에게 어떤 신뢰를 획득하게 될 것인지, 그것은 예단은 불허인 거죠.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정도의 흐름들을 형성했던 것은 과거의 거대한 노동자 투쟁의 흐름 속에서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저는 약간의 자신감, 그 다음에 해볼 수 있겠다는 기대, 이런 것을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만의 기대인지는 모르겠으나 몇백 명이 형성됐다는 것만으로 일단은 초동 단계에서 저는 안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정말 뭘 좀 해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 수천 명 끌고 다니던 이 정치인들이 봤을 때 이 몇백 명이라는 건 숫자가 아주 소규모일 수 있겠죠. 백화점 사장이 동네 구멍가게 정도 보는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몇백 명이 어떤 동지들이냐, 그들이 단순히 머리수만 헤아리는 게 아니고 이 활동가들의 수준과 또 그들의 결의 정도, 이런 것을 곰곰이 따져보면 이거는 저는 뭐 대단한 흐름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국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해 보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던 동지들과의 결합이 되고 있다. 여러 정치 조직에 있는 동지들, 그 동지들도 함께 해보자 라는 결의들을 밝히고 있고, 그런 공동의 실천들을 그것이 낮은 수준에서부터 시작해가고 있지만 차근차근 그 경로를 밟아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보고 겸해서 제가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어느 정도까지 나아갈지는 누구도 함부로 예단을 불허한다 라는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내적으로는 자신감이 충천한 정도는 아니어도 최소한 자신감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노동계급 정치, 노동계급 정치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획득해 갈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곳은 또 투쟁 현장이므로 저희들이 굳이 아까 사회자가 다 암기가 안 될 정도로 긴 조직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죠. 변혁적 현장 실천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 모임. 변혁적 현장 실천을 저희들은 강조합니다. 그동안 노동자 계급 정치를 참칭하는 그런 떠나간 세력들이 추구했던 당, 그리고 대중들이 일정하게 현혹됐던 그 당, 단순히 강령적 수준만으로 얘기될 문제는 아니다. 그들이 2004년 국회의원이 여러 명 된 이후부터 급격하게 의회주의에 매몰되고, 그 다음에 현장 투쟁 대중으로부터 멀어져 가던 과정들을, 그리고 의회에 들어가서 타협하던 과정을, 우리의 요구들을 훼손시키던 과정들을 저희들은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큰 비정규법이라든지 노사관계 로드맵 통과되던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던, 과거에 전태일 열사가 나에게 저런저런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국회의원 한 명만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경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있어도 그들이 어땠던가, 그것이 사실은 이 자본주의 한국을 떠받치고 있는 이 부르주아 정치판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뒤집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0여 명이 들어가서 제대로만 투쟁했다면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저는 보일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사실상 타협과 투항 정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연유되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투쟁하는 대중들의 요구를 직접 받아안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좌관을 통해서 써준 문건을 읽거나 협상하거나 그런 정도 수준이니까 본인이 직접 아파야 돼요. 본인이 직접 투쟁 현장을 함께 하면서 동지들의 아픔을 안고 의사당으로 뛰어가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철저한 대리주의,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뭘 들고 가서 적절한 타협을 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 그리고 부르주아 정치판에 에워싸인 왜소한 10여 명 정도로 전락했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 2004년 이후의 모습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투쟁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넓게는 민주노조운동 진영, 노동자 계급, 또 벗어난 일반적 시민적 영역의 사람들에게도 크나큰 변별력을 주지 못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동을 주지 못했다.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직을 과감하게 던질 수도 있구나. 저는 그런 걸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의원직을 던진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비정규학법이 통과되어도, 민주노조 말살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이 통과되어도 그냥 규탄사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면 과연 우리는 왜
노동계급 정치를 통해서 의원들을 만들고 의회 개입 전술을 펼쳤던가, 이런 문제의식과 고민들을 그때부터라도 좀 늦었지만 가졌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했어요. 왜? 또 선거가 다가오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의원 만들어야 되고 구청장 만들어야 되고, 예. 선거는 참 자주 다가오죠. 예. 결국은 다가오는 선거를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제대로 된 국회의원 또는 제대로 된 노동자의 대변자, 그리고 언제든지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빡세게 투쟁할 수 있는,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노동계급 정치인을 우리는 만들지 못했다. 네.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성향의 문제라든지 실천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운동의 수준의 문제였다, 구조의 문제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런저런 당 건설 관련한 논의들을 할 때도 의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는 의회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이런저러한 논의들을 할 때 아마 그런 얘기들을 다시 곱씹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급 정치를 고민하는 동지들은 아예 그러면 의회 쪽은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우리 할 일만 열심히 하는 투쟁 현장을 추스리는, 그렇게 갈 것인가, 이런 것은 나중에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러저러한 논쟁점이 형성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적 과제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한번 준비하고 그런 노동자계급정당이라고 하는 이 물적 토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성장시켜내고 가르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결의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와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성장하고 또 활동가들이 결의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노동자계급정당이라는 이 당적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흔히 말하는 생산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깊은 수준의 고민은 아닙니다. 어쨌든 노동계급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어찌 의회 개입 전술, 제가 얘기했던 이 한 부분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한국 이 자본주의 체제가 낳고 있는 이 문제점들, 이 병폐들을 근본적으로 일소할 수 있는 방안,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고민하고 또 실천으로 열어가는 그런 당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지금 현 시기 가장 아픈 노동자들, 요즘 배제된 자들 뭐 이런 게 유행이던데, 자본으로부터 정말 거리로 배제된 해고자들, 고용 형태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비정규직들, 여기서부터 우리가 희망과 전망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법상으로도 적시되어 있는 이러저러한 조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놈들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서 정리해고를 시키고 돈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노동자들을 어떻게 원상회복시켜낼 것인가,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결국 어디서부터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형성해낼 것인가, 결국 적절한 타협의 수단을 찾는 정도 수준의 당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런 전체 구조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천국, 이 한국 사회를 사람이 살만한 세상,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 제가 굳이 몇 글자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고민과 질서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당, 그리고 그런 물적 토대와 실질적 위력을 갖추기 위해서 당원들을
조직해내는, 그래서 종국에 가서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동지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런 세상을 볼지, 아니면 후배들에게 훌륭한 토양과 토대를 물려주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정말 힘차게 했다, 멋있게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긴 전망을 가지는, 그리고 개인의 전망을 그 당의 전망에 한번 얹어도 부끄럼 없는 그런 당, 저는 그런 당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당이라고 이야기해도 부끄럼 없는 당, 나의 당이라고 얘기해도 정말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당, 그리고 역사적으로 평가될 때도 정말 그 당이 한국 노동계급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역사적 실천과 변혁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간 당원들이 즐비한 당이었다.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당 한번 꼭 건설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동지들이 요즘 서서히 늘어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저는 하루하루 최근의 실천이 스트레스도 받고 또 인간인지라, 그리고 못난 인간인지라 그냥 적당히 하고 말까 뭐 이런 회의도 들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못난 실천 과정들 때문에 정말 균결하게 얼마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말 하거나 또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인간의 깜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동지들에게 내까리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노동자 계급 정당이라고 우리가 소위 건설할 당에 사실 지향을 밝히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수준으로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동지들 중에도 뭐 그런 정도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현실적 수준에서 보면 그런 정도라도 어디냐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런 정도의 인식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비판하실 동지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정도라도 저에게 있어서는 허덕허덕 가야 되는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의 수준으로 보면 그런 당 건설하는데 그냥 썩어지는 밀아래 하나, 그 다음에 불쏘시개 하나, 그 정도 내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넓은 들판을 완전히 불사지를 정도로 힘차게 밀고 나가는 역할은 저는 다른 동지들이 했으면 좋겠다. 아마 불쏘시개 역할을 하다가도 저는 아마 진이 다 빠져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불쏘시개가 돼서 정말 온 들판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는 것, 그것이 당의 건설이고 또 당의 수준을 높여가는, 강령의 수준이 낮으면 그걸 또 높여가는 과정들, 실천과 결의의 수준이 낮다고 하면 그걸 또 높여가는 과정, 의식적으로 아직 단련이 덜 된 당원들이 차근차근 훈련되고 단련되어 가는 과정, 그런 것을 보는 재미가 사실은 노동계급 정치의 진정한 재미가 아닐까,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당 건설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상만 해도 사실은 조금 즐거운 거죠. 예. 그런 정도 수준에 저의 수준이 머물러 있다.
대신 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기획단으로 이름되는 동지들, 그리고 또 전국 각처에서 연락 책임자 내지 소집권자를 맡고 묵묵히 자신의 시간과 역량을 투여하고 있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주절주절 중언부언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가당 차는 꿈, 심지어는 저희 가족들도 왜 저렇게 어렵고 엉뚱한 길로만 가냐라고 걱정하는 그들이 나중에 봤을 때도 야 정말 그렇게 저렇게 하더니 좀 이제 제대로 좀 꼴을 갖춰가네, 예? 제대로 좀 하고 있네 라는 이런 칭찬을 들을 정도의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마 더 많은 노고가 또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을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뭐 기획단 동지들이든 또 기획단 동지들을 지원하고 있는 동지들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가능하면 저의 부족한 역량과 시간을 투여해서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른 동지들을 좀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경영자가 됐으면 노동자들 다 죽죠, 사실은. 네.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아주 노동 강도를 높이니까, 그 다음에 생산량을 또 늘려야 되니까, 그죠? 네. 제가 노동자가 되고 사실은 노조 간부가 되고 활동가 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당 건설을 위해서 일로 매진하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겁도 없이 우리 동지들에게 하고 있고요. 그런 데 대해서 또 동지들이 동의해주고 또 같이 힘을 합하고 있는 최근의 과정입니다. 남는 문제는 결국은 이제 대중적 지지의 문제인데, 그것은 제가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해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네요. 제가 이야기를 짧게 잘한 것인지 정말 머릿속에 든 게 없어서 시간을 다 못 채우는 건지 구별은 잘 안 됩니다만, 이 대중적 지지의 확산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끝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부족하지만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의 대중적 지지의 확산, 이런 문제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저희들이 당의 건설을 1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되고 단련된 동지들이 당의 중심축으로 훌륭한 당원들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 전국 각지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고, 그 과정들이 서서히 저는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전선동을 게을리하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쟤들은 뭔가 좀 달라, 쟤들은 규모는 그리 크지 않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 정말 뭔가 좀 큰일하게 생겼어. 혹시 이것도 이제 듣고 있을 놈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놈들이 봤을 때 저것들 좀 쓸어 담아서 좀 확 깨야 되겠어, 이런 욕심이 생길 정도, 위협을 줄 정도로 어쨌든 뭔가 좀 내부적 단결, 그 다음에 힘의 강화, 이런 것이 우선은 좀 필요한 단계다. 지금 현재 대중적 지지를 노리고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다 가랭이 째지죠. 예, 그래서 지금 단계는 그러하다. 물론 나중에 당이 건설되고 일정하게 대중들에게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까지는 우리가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대중 속으로 팍
지지세가 확산되는 그런 꿈이 꾸어지더라도 조금 참으면서 하여튼 당의 토대들을 튼튼하게 강화하는 것, 그런 정도의 구상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이후에 저희들의 동지들과 이 초동 단계에서 당의 건설 각 단계별로 어떤 사업과 또 어떤 준비들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할지 그런 고민들은 같이 교류해서 가면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드려야 될 발언을 제가 아까 중간에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날씨도 이제 춥고 그런 상태에서 동지들께 한 시간을 꽉 채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결례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또 혹시 그러기를 바라지는 않는데 투쟁이 조금 더 길어져서 우리가 단건설 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갔을 때 혹시 또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오도록 하고 혹시 그때는 오더라도 오늘 같은 주제는 좀 아니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였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이 노동자 계급 정치, 노동계급 정치에 대해서 동지들과 나눠야 될 말씀들은 사실은 이러저러한 자리에서 많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우리 개혁 정치 모임을 대표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단히 이제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해서 개인적 체험 과정 그 다음에 일정한 수준의 부족하지만 제 생각 이런 것을 동지들께 밝힌 것으로 오늘 제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여튼 추운 날씨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항상 하듯이 질문 마지막에 좀 받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은 뭐 개인적인 것도 좋고 방금 이제 하신 거나 관련돼서 그래서 있나요? 고민 영상입니다. 그 변형 모임이 짧은 시간에 상당한 활동력을 보여주고 계신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참 고무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운동진영 일각에서 변형 모임에 대한 어떠한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하면 벌써 여러분들을 두고 관료주의니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면서 어떤 당 건설의 어떤 상대적 어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이런 협의 같은 거 두는 말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 고객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동지들이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영상 촬영에 집중하시고 우리 또 자주 모르는데 뭐 또 이렇게 질문까지 하셔가지고 민망합니다. 아마 관료주의 참 제가 흔히 듣던 얘기고요. 아마 제가 관료 출신이어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글쎄요,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이유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언제 한번 제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소위 이제 관료주의의 병폐 이런 것들 나을 정도의 수준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조금 그분이 그런 아마 경계의 말씀을 해준 거라고 제가 제멋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니네들은 좀 잘해라 이런 말씀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혹시 그분하고 뵐 수 있다면 저 또한 그런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직 제대로 된 상근 인력 한 명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뭘 좀 관료적으로 병폐를 낳아보려고 해도 이렇게 나을 건덕지가 없어서 예, 하여튼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경계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